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 특정 지역 민심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호남 민심이 술렁거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최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거였습니다. 한국갤럽이 2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그 광주 전라,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이 해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주 2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지역에서 67%를 얻었었는데 그 다음 주에 53%가 됐으니까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14%포인트나 한 주 만에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술렁인다. 근데 왜 호남 민심이 술렁이냐? 호남 출신 인사들을 갖다가 비명계를 갖다가 다 학살한다. 컷오프했다. 뭐 이런 의혹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공천과 갈등에서 소위 친명, 비명 이런 갈등이 고조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이 거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또는 이재명 당에 대한 지지를 조금씩 거두고 있고, 그 안에서 이 반 이재명 여론 기류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한국갤럽의 조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갤럽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표본이 전국 단위 조사를 할 때 그 표본이 한 1000명, 어쩌다 이따금씩 한 2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명으로 보면은 이 광주, 전남, 전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구 비중이 10%가 채 안 됩니다. 많이 잡으면 한 뭐 10%까지 잡아주고, 그보다 안 되면 9점 몇 %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일 경우에는 그 표본이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전북이 500만입니다. 500만이라고 쳤을 때 광주, 전남, 전북에서 예를 들어서 다 인구가 500만이 되려면 몇이 돼야 됩니까? 160만? 165만? 170만? 이 정도가 된다고 쳤을 때 그 한 개 광역자치단체에 170만을 대표하는 그 표본이 몇 명이냐? 해당 여론조사에서 불과 한 32명, 33명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33명이 170만을 대표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갤럽이나 무슨 리얼미터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 단위의 정례 조사를 놓고 특정 지역의 민심이 술렁거린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비약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잘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떤 특수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런 여론조사를 잘 실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하긴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호남 민심이 술렁이고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작년 12월 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천 파동을 겪지 않은 그 12월 달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어떻게 했냐면 한국갤럽과 그 다음에 M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이 4개 여론조사 업체가 한 달에 2번씩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MBS 이것과 그다음에 리얼미터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얼미터 조사, 이게 무선 ARS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이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또 받는 곳입니다. 이 리얼미터가.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 MBS, 한국갤럽 이 세 곳의 정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호남 지역이 과연 정말로 술렁이고 있느냐, 호남 지역이 정말 요동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호남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 어떤 신호를 내릴 거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여기에 표본은 보통 이렇습니다. 호남, 광주, 전남, 전북은 97명, 98명 이렇습니다. 전체 여론조사 표본은 1000명입니다. 1000명 내지 1003명 이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고 급기야는 이제 막 컷오프 시키고 요 과정 지난 한 2달 동안에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이 2달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2주차 1주차는 안 했습니다. 2주차 더불어민주당 62 국민의힘 3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장례 대통령감으로 호남에서는 이재명을 꼽은 사람이 37%였습니다. 1월 3주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5, 전주 대비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11, 전주 대비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웃긴 일입니다. 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빠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을까? 그리고 1월 4주차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에는 7%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일주일 만에 62%를 기록해서 7%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해서 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주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1%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5% 기록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장례 대통령감 지난 1월 2주차에는 이재명을 꼽은 사람이 37%였습니다만 2월 1주차에 장례 대통령감을 꼽은 사람은 43%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2월 3주차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월 3주차까지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2%를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7%, 그래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월 4주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7%,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9%,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입니다. 2월 5주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기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3%, 그래서 전주 대비 14%포인트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9%, 전주와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55%를 기록하다가 62%를 기록하다가도 바로 한 주 만에 55%가 되고, 이때는 근데 뭐 공천 파동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갑자기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또 7%포인트가 상승해서 60% 이상이 되고, 또 이렇게 정체돼 있다가 올랐습니다. 또 67%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주 만에 53%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예전보다 약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겁니다. 첫째 한계는 그렇습니다. 이 표본이 너무 부족합니다. 표본이 솔직히 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그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석 이런 것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14%포인트한 낙폭은 이전에 1월부터 2월 5주차까지 여론조사가 몇 번이나 실시됐습니까? 총 7번 실시된 과정에서 이런 낙폭은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냥 요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호남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호남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이 드디어 이재명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섣부른 기대를 할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MBS 그걸 보겠습니다. MBS는 한 달에 2번씩 그 정도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총 4번을 실시했습니다. 1월 11일 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9%, 이것도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입니다. 59%. 국민의힘 13%. 13%라는 건 상당히 국민의힘한테는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릿수니까. 그리고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갑자기 1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2주 전보다 18%포인트 빠져서 41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마어마한 낙폭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그 이전과 똑같은 수준 13%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왜 빠졌을까? 이때 이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누가 날라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글쎄 호남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빠졌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신다면, 그때 어떤 특이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호남의 지지율이 빠질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시는 대로 한번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2월 8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6%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조사 결과는 59%였다가 41로 떨어졌다가 2월 8일 날은 다시 56으로 올라왔습니다. 56. 이것도 불과 2주도 채 안 돼서 56으로 올라왔습니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 그래서 지난번 조사 때보다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월 22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0%. 그래서 전 조사 대비 6%포인트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0%. 그래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M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9였다가 41이었다가 다시 56이었다가 다시 50. 요동을 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세가 어떻게 상승세로 올라가느냐,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확 이제 하락하느냐, 요 순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당의 대결이 본격화될 때, 이 선거가 본격화될 때,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면 과연 이 호남의 민심이 지금 현재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또는 그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호남의 인식이 요동치다가 이재명 반대를 외친다, 그래서 빠진다, 이 표가 딴 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 또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국 정례조사입니다. 매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이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ARS 방식이고, 이것도 표본이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럼 필요하면은 이런 거를 꼭 필히 명기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자막으로 달아놓겠습니다만, 이거 표본이 보통 1001명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1월 1주차에 더불어민주당 67.9%, 국민의힘 14.2%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14.2%라는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14.2%를 기록했고,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가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이런 게 있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2월 들어서면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호남에서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21%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 8.5%를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최근 조사로는 21.1%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 상승세만으로도 상당히 이거는 특별한 수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월 1주차 더불어민주당 67.9%, 국민의힘 14.2%, 1월 2주차 더불어민주당 54%, 그러니까 13.9%포인트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1%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6.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1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68.3%, 그러니까 전주에는 13.9% 빠졌는데 이번에는 다시 14.3%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래서 68.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10.8%포인트가 빠져서 10.2%가 됐습니다. 1월 4주차,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소위 윤한 갈등 그때 아닙니까? 1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73.6%, 그래서 전주 대비 5.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8.5%, 전주 대비 1.7%포인트 빠졌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다. 2월 1주차 더불어민주당 76%, 그래서 또 2.4%포인트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13%, 전주 대비 4.5%포인트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월 2주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7.2%, 전주 대비 8.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15.6%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2.6%포인트 늘었습니다. 2월 3주차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6%, 그러니까 전주 대비 또 1.2%포인트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아까 오히려 한국갤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한국갤럽은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동을 치다가 마지막 최근 조사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근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그전에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그건 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리얼미터 조사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월 2주차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서서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과연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정도의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2주차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월 2주차 더불어민주당 67.2, 3주차 66, 4주차 63.1, 5주차 62.5. 그래서 2월 1주차 대비 2월 5주차 지지율이 13.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13.5%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13%에서 15.6%, 16.3%, 19.8%, 21.1%. 그래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8.1%포인트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3.5% 빠질 때 국민의힘은 8.1%, 13.5% 빠질 때 국민의힘은 8.1%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5, 21.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그 다음에 한국갤럽이 최근에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이 MBS의 경우에도 원래 1월 첫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9%를 기록했는데 2월 22일 날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9에서 50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전국 정례조사 중에서 호남 표본만 따로 내놓고 봤을 때 이 세 개가 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특히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정당 지지층도 약간 그 표본 구성이 다를 수 있는 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리얼미터에서 떨어지고 있다. 어디에서? 호남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게 선거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다른 정당이 호남에서 득세를 할 것인가? 2016년처럼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이 표들이 다 조국 혁신당으로 갈 것인가?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호남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공고하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 이 요동을 칠 이 기류가 지금 요 기저에는 깔려 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한번 폭발하면 2016년 그때 그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게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을, 더불어민주당의 본진을 다른 세력이, 다른 당이 이거를 잠식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조건이 갖춰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